귀로 쉬는 시간 힐링 사운드입니다. 오늘도 귀와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진 적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이 문제였구나 싶으시죠? 60대가 넘어서면서 더 그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말이 조금 거칠어도 웃고 넘기며 관계가 금세 회복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실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을 안 해서도 문제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대화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면 말 때문에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다르게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화를 잘하고 싶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와 꼭 해야 하는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구나. 말이 달라지면 대화도 관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필요할 때 바로 들을 수 있는 힐링 사운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나는 경험이 없어 하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함께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 전 64세 장정숙 씨가 오랜 친구인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속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기에 김영자 씨는 요즘 들어 가장 힘든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치료를 받아도 별로 나아지질 않네.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그 말에는 걱정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장정숙 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계단 오르내리고 운동도 무리하게 하더니 당연히 그렇지. 말을 꺼낸 장정숙 씨는 걱정되는 마음의 한마디였습니다. 미리 조심하라는 뜻이었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영자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대답하고는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씨는 장정숙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나 근황도 잘 나누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장정숙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예견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그러게 왜 그렇게 했어? 내 선택이 잘못된 거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수천 쌍의 부부와 인간관계 대화를 분석한 끝에 대화 속에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전체의 10%만 넘어가도 관계의 온도가 급격히 식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내가 말했잖아. 그러게 내 말 들을 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들은 상대에게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선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우월감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비난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상황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상황 위에 잘잘못까지 더해 위로는커녕 책임까지 얹어진 느낌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할 때 시작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상대방을 한 사람의 너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실수투성이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때 장정숙 씨가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요즘 치료는 잘 받고 있어? 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에는 비난이 아니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고 관계도 조금씩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67세 김명수 씨는 손자 김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났습니다. 김준호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준호 군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김명수 씨의 마음에는 이해보다는 답답함이 먼저 올라와 결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려고 하고 참을성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준호 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 자체를 할아버지에게 잘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살아보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단정으로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라는 말은 겉으로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도 그냥 문제 많은 젊은 사람들 중 하나야.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의 문을 닫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너희들은 다,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처럼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표현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대화를 스스로 멈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나는 당신 눈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부류일 뿐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나버립니다. 이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나는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은근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사정과 고민인데 다 그래라는 말은 그 복잡한 마음을 한 번에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말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의 범주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라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는 틀 안에 가두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지워버리고 다 똑같아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김명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에는 일반화가 아니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와 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요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따뜻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 62세 이순자 씨는 오랜 친구인 최경희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루하루가 버겁다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순자 씨는 자신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낫지. 나는 남편이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와. 너는 그래도 같이 있기라도 하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최경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뒤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분명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며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에게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라는 말은 자기 고민이 하찮게 여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고통은 내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슨 랭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바로 나는 더 힘들어. 그래도 너는 낫다처럼 고통을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도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자는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내 고민은 별거 아니니까 그만 말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는 문제라도 그 사람에게는 삶을 흔드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는 낫잖아라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의 등급을 매기고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통의 기준으로 재단해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고통은 작으니까 견뎌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겠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하루하루가 참 버겁지. 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에는 비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봐주는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더 힘든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춰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게 다 내 탓이야. 65세 김철수 씨는 아들 김성민 씨로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듯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의 마음에는 걱정과 함께 강한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사업 어렵다고 했잖아. 안정적인 직장 다니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그 말을 들은 이후 김성민 씨는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든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고민이나 계획도 점점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분명 아들이 걱정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져야 사람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단절로 들렸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야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지금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라는 선을 긋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MIT의 조직 심리학자 에드가 샤이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처럼 책임을 추궁하는 말이 가장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커진다는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나는 내 편이 아니야 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따지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을 주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야 라는 말은 그 자책 위에 타인의 비난을 한 겹 더 얹게 되면서 힘들어서 털어놨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몰아붙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 그게 다 내 탓이야 라는 말은 과거의 선택만을 붙잡고 앞으로를 함께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내 실수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만약 그때 김철수 씨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생각이니?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앞을 보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만 멈춰서 지금 이 사람과 어떤 내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냥 참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63세 김영희 씨는 며느리 박민지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나가느라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김영희 씨는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쩌겠니? 그냥 참아야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내 나이 때는 더 힘들었어. 그 말을 들은 이후 박민지 씨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고민도 점점 혼자 삼키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분명 며느리를 다독이는 마음에서 나온 인생은 원래 버텨가는 거라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외면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참아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고민해도 뾰족한 답이 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 고통은 굳이 들여다볼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놀렌 훅세만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때 가장 상처받는 반응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참아, 견뎌, 다 그래처럼 인내를 강요하는 말들이 상처를 주는 반응의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될 수 없다고 느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더 이상 믿고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인내하면 지나간다는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너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텨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참아라는 말은 나는 내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거절의 표현이 됩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혼자 견디라는 말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벽을 싸게 됩니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응답은 설명이 아니라 연대다. 그냥 참아라는 말은 고통에 함께 서겠다는 연대를 거부하고 그 무게를 혼자 지라고 떠미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공감으로 그 짐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만약 그때 김영희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에는 인내의 강요가 아니라 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해결책이 당장 없어도 함께 서 있겠다는 마음은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참아, 견뎌, 다 그래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춰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할 때 걱정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에서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로 대화 잘하려면 꼭 해야 하는 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말. 61세 김동수 씨는 요즘 아내 박옥순 씨와의 대화가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예전처럼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 겉도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김동수 씨는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옥순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대신 이름을 먼저 부르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옥순 씨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게 언제였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온도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말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상대에게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으로 대한다는 뜻으로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보, 당신, 자기 같은 호칭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름만큼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방은 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름으로써 나가 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진짜 너로 불러내는 일이며 그 순간 관계도 함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김동수 씨가 계속 오늘 어땠어? 라고만 물었다면 아내와의 거리는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옥순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조금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걸 때 이름을 먼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다시 우리 곁에 가깝게 머무르게 합니다. 두 번째, 그랬구나로 끝나는 말. 66세 김미숙 씨는 어느 날 딸 김수진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김미숙 씨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 같은 말을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미숙 씨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 한마디로 딸의 이야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 씨는 전화를 붙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때서야 김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필요했던 건 답이나 조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랬구나로 끝나는 말은 겉으로 보면 짧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내 이야기를 들었고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은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원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같은 단순한 인정의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시작할 때 대부분 조언과 해결책을 기대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랬구나라는 말은 나는 내 편이야, 내 이야기를 믿고 있어라는 조용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조언이 시작되는 순간 대화는 듣기에서 가르치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랬구나로 끝나면 대화는 계속 듣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상대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랬구나라는 말은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김미숙 씨가 계속 조언만 했다면 딸 김수진 씨는 점점 엄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모녀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만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 생각에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을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세 번째, 고마워라고 먼저 말하는 것. 68세 김병호 씨는 아내 박분순 씨와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다 보니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굳이 말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빨래를 해줘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일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병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김병호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분순 씨,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박분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들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부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예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와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 표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감사의 말을 자주 나누는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고 갈등도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특히 고마워라는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더 존중받고 더 가까워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 함께할수록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내 밥을 챙겨주는 것, 내 말을 들어주는 것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당신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철학자 디트리 폰 힐데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다.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만약 김병호 씨가 계속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부부 사이는 조금씩 차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밥 해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다시 가까이 우리 곁에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와 꼭 해야 하는 말 3가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말은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말해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들이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 말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신 어떻게 됐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 대신 많이 힘들겠다. 그게 다 내 탓이야.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냥 참아. 대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구나로 들어주고 고마워라고 먼저 말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삶은 더욱 훈훈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오늘 들은 말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삶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쉼이 내일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쉼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로 쉬는 시간 힐링 사운드입니다.